꽃가게 학원, 현장 및 온라인 판매를 하는 꽃가게 A씨의 고민. 새로운 직원이 잘하고 있으려나? 손님이 무조건 왕은 아니죠. 몇 년 단골인데 거래 그만해야겠네. 손님,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 반복된다면 함께 일하기 어렵겠어요. 어머나, 그 길로 바로 짐 챙겨서 나가는 거야? 이게 뭐야?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 사유가 부당해고라고? 직원이 잘못해서 그 잘못 지적하고 알려주는 과정일 뿐이었는데 부당해고? 어떻게 직원 관리하고 사업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렵네. A 사장님의 고민 어떻게 보셨나요? 과연 이런 경우를 부당해고라 할 수 있을까요? 이는 해고 등 징계와 관련된 사안인데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해고는 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징계로 정당성을 가지려면 실체적 정당성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까지 모두 갖춰야 합니다. 위의 사례도 듣는 사람에 따라서는 우리 가게에서 같이 일 못한다라는 부분이 이 회사를 나가라는 해고의 구두고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해고라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부당해고 등에 해당하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해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해고와 징벌의 사유는 사용자 측 사유와 근로자 측 사유로 나뉩니다. 꽃가게 사례는 근로자 측 사유로서의 행태상 사유에 해당되며 행태상 사유는 징계 해고에 해당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는 회사 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징계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 가운데 하나인 해고는 가장 중요한 징계로서 해고가 정당한 징계로서 인정받으려면 징계 사유가 정당해야 하고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징계 사유의 정당성을 알아볼까요? 징계 처분이 정당하려면 우선 근로자의 비위 사실이 존재해야 하고 그것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 등의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징계 혐의를 부인하거나 명백한 입증 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징계 사유 측면에서 부당 징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수많은 징계 사유 중에 많이 문제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무단 결근. 근로 제공 의무의 이행은 근로계약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단 결근으로 인해서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건 대표적 징계 사유라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 규칙에 며칠 이상 연속 무단 결근, 일정 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무단 결근이라는 징계 요건을 정해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 결근을 이유로 징계하고자 할 때는 그 결근 행위의 시기나 양태, 원인 및 결과 등 구체적인 사항을 종합해서 고려해 봐야 합니다. 무단 결근을 왜 하나 봤더니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로 인한 것이거나 정당한 휴직 신청에 대한 부당한 거부라면 무단 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의 정당성이 부인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직무 태만. 모두 똑같이 열심히 일해주면 좋은데 그게 아닌 상황들이 종종 펼쳐지곤 하죠.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신의 성실로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그래서 맡은 바 직무를 태만히 해서 근로 제공 의무를 성실히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징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담당 업무의 성질이라든지 그동안 사업장의 공헌도, 관행, 초래된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징계의 수준을 결정해야 하죠. 이외에도 징계 사유로 자주 등장하는 업무 지시 거부, 사업장의 명예 실추, 범법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서 징계 사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대개는 이런 징계 사유를 취업 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기도 하는데 이때에도 제한적 열거나 그냥 예시에 불과하냐에 따라서 징계 사유를 판단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징계는 그 절차도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사용자가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취업 규칙 등의 징계 절차에 관해 정했다면 그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이를 거치지 않은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취업 규칙에 근로자를 징계할 때는 징계위원회 개최 전 7일 전까지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 처분을 했다면 그 징계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반면에 징계위원회 개최를 위한 적법한 통지를 안 했지만 이후 징계 대상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서 충분한 변명의 기회를 가졌다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는 치유될 수도 있죠. 또한 징계 대상자에게 취업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항변의 기회를 주지 않은 경우에는 징계 사유 자체는 정당하다 할지라도 부당한 징계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정 자체가 항변의 기회를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정된 경우라면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죠. 징계 대상자가 진술권을 포기하거나 출석 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해서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경우라면 징계위원회는 그 후에 징계 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 통지를 할 필요 없이 서면 심사만으로도 징계 의결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징계 절차로 재심까지 있는 경우에 재심 절차는 1심 절차와 하나의 세트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1심 과정에서의 절차적인 흠이 있다 하더라도 재심 과정에서 보완이 됐다 하면 그 절차 위반의 흠은 치유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징계와 마찬가지로 해고도 절차적으로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해고 절차에 대한 제한에 해당하는 해고 예고와 서면 통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서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또는 산전 후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해서 해고 시기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해고 예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즉 즉시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고 예고 제도는 당초 해고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합니다. 사용자의 급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해서 당해 근로자에게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생계비를 보장할 목적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 절차 위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고의 정당성에도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반대로 사용자가 해고 예고를 했다고 해서 자유롭게 해고를 할 수 있거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의 예고는 문서, 게시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정 시점을 특정하거나 언제 해고되는지를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판례 중에 후임으로 발령받은 김아무개가 근무해야 하니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 당분간 근무를 계속해서 김아무개에게 업무 인수인계를 해달라. 이렇게 말만 하고 박아무개를 해고한 사안에서 이러한 말만으로 박아무개의 해고 일자를 특정하거나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해고 예고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언제나 해고 예고의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천재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 예고를 하지 않거나 해고수당 지급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 사실은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해고와 관련한 법률 관계를 명확히 하고 무분별한 해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고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앞서 살펴본 해고 예고를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명시해서 서면으로 한 경우라면 서면 통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